자발적 책 읽기가 정답이다. 안녕하세요. 리드인 책쌤입니다. 장마철이에요, 여러분. 밖에 지금은 이제 비가 그쳤고 아마 오후에 다시 비가 또 많이 내릴 것 같은데, 이런 장마철에 밖에서 아이들이랑 시간 보내기 힘드시잖아요. 이럴 때 저는 집에서 바닥 눅눅하지 않게 보일러 살짝만 틀어 놓으시고 에어컨 무풍 모드 이런 거 틀어놓으면 많이 춥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쾌적해지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맞춰 놓으시고 집에서 이제 그동안 아이들이랑 읽고 싶었던 책들 많이 읽는 시간 보내시길 권해드립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 아이들 전반적인 독서 교육의 중요성과 문해력에 대해서 이야기 드렸었어요. 문해력은 이제 학년 시기 뭐 이런 거와 무관하게 아주 중요한 어떤 능력인데, 우리 학습에 있어서 되게 근간이자 뼈대가 되는 능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문해력은 이제 사전 의미로는 문장 이해 능력이고, 문장을 읽고 그 뜻을 이해하고 파악하는 능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인간이 생각 자체를 언어로 하고 문장으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되게 사고 능력하고도 연관이 많이 되고요. 특히 우리 아이들이 읽는 모든 글이나 책이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 문장을 읽고 이해하는 문해력이 없으면 학습을 조금 더 정교하고 고난이도로 하는데 이게 막힘이 생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고 이 문해력을 키워주기 위해서는 독서가 꽤 중요하다, 이런 정도를 우리가 알고 이제 다음 방송으로 이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은 초등 저학년 문해력에 대해서 얘기 드리려고 해요. 책 읽기도 같이 이제 얘기를 드릴 건데요. 제가 첫 방송 하자마자 누가 이제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감사하게도. 아이가 초등학교 2학년인데 문해력 중요한 거는 잘 알겠는데 정말 책 읽기를 싫어한다.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질문과, 또 마침 제 블로그에 어떤 초등학교 1학년 어머님이 질문을 주셨더라고요. 아이가 영어 유치원 다녔었는데 7살까지 이제 초등학교 1학년이 됐는데 한글책을 별로 좋아하지 않고 한글책 같이 읽거나 해도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것 같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이제 질문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두 가지 케이스에 공통점이 있잖아요. 하나는 초등학교 저학년, 1학년, 2학년 이런 저학년이고, 또 하나는 아이가 책 읽기를 싫어한다. 는 거죠. 이제 되게 고민이에요. 아이가 책 읽기를 싫어한다면. 모든 학습 이런 거가 마찬가지듯이 아이가 싫어하면은 참 이제 시켜야 되는데, 좀 시키면 도움이 되는 거 알고 아이한테 유익하다는 거는 아는데, 그거를 아이가 싫어하면은 정말 부모 입장에서는 난감하고 이제 힘든 과정이 되는 거지요. 책 읽기도 이제 마찬가지고요. 아이가 특히 초등 저학년 시기에 책 읽기를 싫어한다, 책 읽지 않으려고 한다. 그렇다면 아이의 문해력을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아이가 어느 정도의 문해력을 가지고 있는지. 이제 모든 어떤 그런 결과에는 원인이 있기 마련이거든요. 아이가 책 읽기를 싫어한다면 그 책 읽기 싫어하는 원인이 있을 거예요. 그것은 이제 거의 대부분 10중 8구는 아이의 문해력에 있습니다. 이 초등 저학년 시기는 조금 이제 다른 시기와는 다른 게 발달 편차가 굉장히 아직까지 크게 나타나는 시기예요. 이게 이제 어떤 얘기냐면, 같은 반에 그냥 어머님들이 이제 눈으로 보셔도 되게 애기애기하고 아직 되게 귀여운, 아직 키도 작고 막 이런 애기애기한 친구들과 되게 키도 이렇게 훌쩍 크고 표정이나 뭐 이런 떡대나 애가 이렇게 운동하는 거나 뭐 말하는 거나 굉장히 조금 상대적으로 성숙해 보이는 아이들이 공존하고 있어요. 그만큼 발달의 편차가 크게 나타나는 시기인데요. 문해력에 있어서도 좀 마찬가지라고 보여집니다. 아직 한글을 1학년 이제 친구들 같은 경우 보면 아직까지 1학년 입학하고 뭐 한두 달 지나도 한글을 잘 못된 친구들이 있고, 그리고 좀 일찌감치 한글을 떼가지고 글발책을 줄줄줄줄 이렇게 읽어내는 친구들이 있고, 또 일찍 학습만 하나 게임북에 빠져가지고 이제 책을 아예 거들떠 보지 않는 친구들도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친구들이 이제 공존하는 시기예요. 근데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같이 조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는 1, 2학년 특히 이제 아이가 첫 아이다 이러시면 학부모님들도
여러 가지 경험이 많지가 않으신 거예요. 학교에 처음 보내서 학부모가 되어셨기 때문에 어떤 여러 가지 정보나 아이들 교육을 어떻게 시켜야 된다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살짝은 이제 헤매실 수 있는 단계인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겹쳐서 아이들 문해력에 맞는 적절한 어떤 뭐 학교 교육에 맞게 이제 집에서 도와주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사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살짝 처음에는 이렇게 덜그덕 거릴 수 있는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기 아이들 문해력을 좀 어떻게 그러면 진단할 수 있는지, 도대체 1학년이면 어느 정도, 평균 정도, 그래도 어느 정도의 문해력을 가지고 있어야 좋은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책을 한 권 가져왔어요. 괴물들이 사는 나라라고요. 조금 이따 또 다른 책도 한 권 보여드릴 텐데 조금 이렇게 실질적으로 보여드리면서 이야기를 드리면 와닿으실 것 같아서 일단 좀 이렇게 글과 그림을 보여드리면서 얘기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많이 아시는 책이기도 하고 우리 아이들 한 5, 6살 아이들도 많이 읽고 초등학교 한 저학년 아이들도 여전히 많이 읽는 그림책이에요. 넘겨보시면 이 친구 맥스라는 이 친구가 주인공인데 그림이 나오고 글이 이 정도 나와요. 넘겨도 이 정도 글이 나오고 이렇게 글이 이 정도 많으면 3줄, 그리고 그림 옆에 좀 뭐 보통은 1줄 정도 글이 나오죠. 이 정도 글밥과 글로 구성되어 있는 책이 있습니다. 이제 요런 류의 그림책들을 아이들이 학교 가기 전까지는 많이 봐요. 그리고 많이 보는 게 사실은 되게 좋습니다. 그 학교 가기 전까지, 학교 가서도 이런 그림책의 요런 괴물들이 사는 나라 그림책의 특징은 뭐냐면 그림이 서사 구조의 주축이 된다는 것이죠. 즉 그림만 봐도 사실은 아이들이 스토리나 서사 구조를 이해할 수 있어요. 기승전결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것은 이 유아기 아이들은 사실은 한글을 떼지 않은 것이 전제가 되는 연령이기 때문에 이제 그림만 보고도 이런 내용들을 머릿속으로 파악하고 그게 그 아이들에게는 일종의 문해력인 거거든요. 문해력이 어느 한순간 글을 딱 아이가 떼면서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이런 어렸을 때부터 그림책들을 쭉 접하고 그림책에서 이제 어떤 이야기들이 흘러가고 있는지 어떤 기승전결을 가지고 이야기라는 것들이 구성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자기가 체화되어야 어느 단계에서 아이가 글을 떼고 또 그 다음 단계 문해력으로 넘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요런 이제 그림책을 아이들이 많이 읽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초등학교 저학년 되면은 사실은 아이들이 이제 많이 보고 요 정도 책을 특히 이제 1학년에서는 많이 추천도서나 그런 책으로 학교에서 권해주실 거예요. 당나귀 실베스타와 요술조약돌이라는 책이죠. 이것도 뭐 그렇게 어렵지 않고 쉬운 책인데 이제 이 정도 책의 글과 그림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나오고요. 넘기면 그림이 여전히 나오는데 글이 아까 괴물들이 사는 나라에 비해서 꽤 많이 늘어났죠. 또 넘기면 이렇게 늘고 그냥 계속 넘겨볼게요. 조금만 보시면 이렇게 조금 적은 부분도 있지만 이제 밑에 약간 글이 많죠. 이렇게 돼서 상대적으로 이렇게 글이 굉장히 많이 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아이들이 초등학교 이제 1학년 되면은 부모님들이 학교에서도 그렇고 거의 괴물들이 사는 나라 이런 책보다는 이런 책을 읽으라고 이제 읽어야 한다고 주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아이들이 책 읽기를 1학년인데 싫어한다, 2학년인데 싫어한다 라는 것은 아직 제가 보기에는 이 정도를 읽어낼 문해력이 안 되어 있을 확률이 높은 거거든요. 대부분의 아이들이 책 읽기 싫어한다면 1, 2학년에 요거를 읽을 수 있는 문해력이 되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아직은 요 단계 머물러 있을 확률이 높은 거죠.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 1학년인데 아직 저런 그림책이나 보고 그러면은 조금 너무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는 이제 전혀 그렇다고는 얘기를 드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떨어지거나 뭔가가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기보다는 그 아이의 지금 현재 수준은 이제 그런 정도인 거고 거기서 시작을 해야 되는 거고 그게 어떤 저기 뭐 치명적인 어떤 학습에 있어서 결함이나 그런 정도가 되는 거는 아니라는 거죠. 이제 아이가 아직까지 조금 이런 책을 힘들어 한다면 집에서 계속 이런 책을 읽게끔 도와주시면 돼요. 이게 아이한테 맞지 않는 책, 아이의 문해력에 맞지 않는 책을 계속 주어지는 건 어떤 느낌이냐면 어른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어려운 책을 이제 막 우리한테 읽으라고 누군가가 과제로 줘요. 뭐 예를 들어 칸트의 뭐 순수이성 비판 막 이런 거 내일까지 읽고 무슨 과제를 해야 된대요. 그러면 그거 펼쳐놓고 읽는 게 너무 괴롭잖아요. 그런 느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가 그 초등학교 저학년에 벌써부터 책하고 멀어지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아이가 조금 글만 많은 것을 어려워한다. 그렇다면 이런 쉬운 책들부터 접근을 하실 것을 권해드려요. 그리고 특히 이런 쉬운 책들을 많이 읽어주시는 게 좋아요. 아니 한글 다 뗐는데 아직까지 책을 읽어줘야 하나요? 라고 질문하실 수 있어요. 근데 또 하나 이제 문해력과 함께 살펴보셔야 할 것이 아이가 읽기 독립을 했느냐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이제 대부분 이제 한글을 뗐다고 부모님들이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뭐 6살, 7살까지는 그래도 자기 전이나 이럴 때 의무적으로라도 책을 읽어주시다가 책 읽기를 뚝 끊으시는, 책 읽어주기를 뚝 끊어주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세요. 그리고 그냥 뭐 혼자 읽어 이렇게 하고 이제 막 전집류 사가지고 방에 넣어준다거나 뭐 이렇게 하시는 건데 사실 이제 우리가 한글을 뗐다고 아이가 읽기 독립이 됐다는 생각을 하는 것은 조금 잘못된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른들 생각에는 한글을 떼면 글을 다 아는데 당연히 책을 읽을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그 글을 처음 뗀 단계에서의 아이들은 이제 책이나 글을 읽을 때 이렇게 한 글자씩 눌러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옆에서 보셔도 그럴 거예요. 당나귀, 실베스타와 요술, 조약돌 이렇게 읽는 거죠. 그거는 그 글을 막 뗐기 때문에 이제 어떤 글을 읽을 때 읽는데 그 모양, 글의 모양을 보고 이렇게 읽는 거에 굉장히 신경을 쓰는 단계인 거죠. 즉 다시 말해서 당나귀, 뭐 요술, 조약돌 이런 단어들의 의미를 자기가 속으로 충분히 생각하면서 이렇게 글을 줄줄줄줄 흘려 읽는 단계가 아직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당나귀, 실베스타와 이렇게 한자 한자 그 모양을 보면서 글자를 파악하는 거에 굉장히 치중이 되어 있는 단계인 거죠. 이런 단계를 음독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요즘에도 그렇고 저희 어릴 때 이제 1, 2학년 때 보면은 선생님들이 많이 시키셨잖아요. 이렇게 소리내서 책 읽는 거. 그 집에서 뭐 몇 번 소리내서 책을 읽어오라고 그렇게 숙제를 내주시기도 했던 것 같은데 그게 이런 음독 단계에서 거쳐야 할 연습이에요. 이렇게 그 글자 모양을 보고 소리내서 정확하게 글을 계속 읽는 연습을 하다 보면 어느새 이제 자기가 그 의미를 머릿속으로 받아들이면서 단어의 의미나 먼저 이제 단어의 의미부터 머릿속으로 받아들이게 되겠죠. 단어의 의미를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는 자연스럽게 문장의 의미를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뭐 꼭 너무 이제 의무적으로 몇 번 읽어야 돼 이렇게는 하시지 않더라도 어떤 뭐 좋아하는 책이나 학교 교과서의 어떤 좀 재밌는 부분이나 이런 거를 소리내어서 읽게 하는 연습을 하시는 게 해주시는 게 도움이 되고요. 또 한 가지 이제 방법은 사실은 책을 계속 읽어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음독 단계인 친구들의 경우에는 자기 스스로 책을 이렇게 보고 그 의미를 머릿속으로 줄줄줄줄 파악하면서 그 책의 재미를 느끼는 단계가 아닌 거거든요. 근데 학교에서는 막 점점 더 두꺼운 책들 이런 거 이거보다 더 두꺼운 거 뭐 이런 거 조금 더 두껍고 이제 이런 경우에는 글밥이 점점 더 두께도 그렇고 그렇게 많아지거든요. 이런 책들을 주면서 이제 추천도서를 읽으라 그러고 독서록 써야 된다고 하고 이렇게 가면 아이들이 이제 독서가 어떤 되게 하기 싫은 학습처럼 되어버리는 거예요. 초등학교 1, 2학년에 벌써 그렇게 되면 앞으로 이제
앞에서 얘기 드렸듯이 갈 길이 먼데 점점 더 힘들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이제 이런 책들은 이제 학교에서 추천 도서로 주어지는 거는 안 읽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집에서 엄마가 한두 장씩 그러니까 이렇게 뭐 펼쳐서 이런 것도 같이 읽는 거를 하시면은 좋아요. 한 장 아이가 조금 소리내서 읽으면 엄마가 그 다음 장 소리내서 읽는다던가 이렇게 해서 조금 재밌게 내용 설명 같은 거 같이 해주시면서 학교 추천 도서는 봐주시기를 권하고요. 이제 평소에는 이런 정도의 책들, 특히 이런 정도의 책들에서 저는 책 읽기 싫어하는 아이들이라면 아이가 좋아하는 책들이 있을 거예요. 아무리 책 읽기 싫어해도 좋아하는 책이 있을 거예요. 그런 책들을 위주로 많이 읽어주시기를 권해요. 일정 시간을 정해서 읽어주시면 좋겠죠. 뭐 저녁밥 먹고 난 다음에 한 2, 30분이라든가 자기 전에 다 씻고 나서 숙제하고 나서 뭐 2, 30분이라든가 2, 30분이 짧은 것 같지만 그 2, 30분 사이에 이런 책들은 굉장히 많이 읽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가 읽어주기를 원하면 충분히 읽어주시고 뭐 자기가 또 읽기를 되게 원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같이 아이가 읽는 거를 들어주면서 좀 리액션을 많이 잘 해주신다던가 아니면 한 장 한 장씩 번갈아 가면서 엄마랑 아이랑 읽는 방법도 있어요. 뭐 아빠도 있으면 이렇게 한 장 한 장씩 번갈아 가면서 읽는 것도 있고 제가 이제 하는 방법은 뭐 제가 이제 해설 부분을 읽고 아이가 대화체 부분을 읽는다거나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뭐 대화가 여러 개가 나온다면은 이제 역할을 정해서 읽을 수 있겠죠. 엄마가 괴물, 너가 뭐 맥스, 뭐 이 책은 이제 그렇게까지 막 대화가 나오진 않는데 예를 들면 그렇게 나눠서 막 그거 할 때 좀 실감나게 읽어준다거나 하면 그 시간 자체가 아이한테는 엄마나 아빠랑 보내는 재밌는 시간이 되고 또 책 읽어주는 재밌는 시간이 되니까 책과 친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책 읽기를 정말 싫다, 책 읽기 싫어 이렇게는 이제 아이가 가지 않을 거예요. 이제 그렇게 책을 계속 읽어주다 보면 어느 한순간 아이들은 확 올라서더라고요. 확 업그레이드 돼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언제까지 책을 읽어줘야 돼. 저희 아이도 초등학교 2학년인데 아직까지 책 많이 읽어줘요. 근데 한순간 아이들은 저는 이렇게 아이들을 쭉 지켜봐 왔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어떤 발달이 가고 이렇게 성장을 한다기보다는 이렇게 쭉 이런 수준으로 갔다가 갑자기 점프 이렇게 해서 계단식으로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인내심을 가지고 계속 책을 읽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책을 읽어주실 때 이제 저는 특히 이제 책 읽기 싫어하고 이런 친구들이라고 한다면 조금 스토리가 있는 책, 즉 뭐 어른 책으로 따지면 소설 같은 거죠. 소설이나 동화를 많이 읽어주시기를 권해요. 그러니까 어떤 뭐 사회과학 도서나 이런 거를 아이들이 좋아한다면 그런 거를 많이 읽어주셔도 되는데 이제 그거를 아이들은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는데 사실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쯤 되면 부모님들은 이제 그게 이제 지식에 도움이 된다고 많이 생각을 해서 그런 책들을 자꾸 가져와서 이 중에 골라봐 한다든가 뭐 엄마가 뭐 생각하는 어떤 조금 지식적인 거를 전달해 줄 수 있는 책을 엄마가 이제 읽어주려고 한다던가 이런 경우가 많으세요. 근데 이제 그런 경우에는 아이가 또 그게 독서 자체를 엄마 뭐를 나한테 가르치려고 한다라는 거를 귀신같이 알거든요. 우리 아이들은 사실은. 그래서 그 독서 시간이 아이들한테 참 재미없는 학습 시간처럼 돼버리면은 또 책 읽기랑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기보다는 조금 스토리 있는 재밌는 책 위주로 해주시기를 바라고 아이가 어떤 거를 고를 수 있으면 그게 가장 좋아요. 도서관이나 알라딘이나 이런 데 가셔서 아이가 좋아하는 책이 있으면 이제 만화책이나 이런 거는 조금 삼가해야겠죠. 그게 문해력에는 큰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좋아하는 책이 있으면 그런 책을 잔뜩 빌리거나 조금은 싸게 사다가 이제 계속 반복해서 읽어주시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그런 시간을 많이 가지다 보면 아이는 어느 순간 아마 성장해서 혼자 책을 방에서 읽고 있는 모습을 보실 거예요. 저도 사실은 그거를 경험했거든요. 저희 아이도 계속 제가 읽어주다가 지금도 읽어주기를 병행하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방에서 자기가 사실 처음에는 이제 그림만 봤는데 글을 읽으면서 이렇게 책을 줄줄 읽는데 옆에서 보니까 그 의미를 파악하면서 읽고 있더라고요. 그게 어느 한순간 돼요. 그게 될 때까지는 사실은 계속 읽어주시고 사실 또 읽기 독립이 그런 식으로 혼자 읽는 것이 읽으면서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해도 한동안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에는 책을 좀 재밌게 집에서 많이 읽어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게 정말 직접적으로 가장 아이들의 문해력, 그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 아이들의 문해력에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 이제 시간에는요, 이런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 문해력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릴 건데, 교과서 이야기를 드릴 거예요.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교과서 중에 좀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을 보면서 정말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의 문해력과 어느 정도의 독해 능력을 아이들이 요 시기에는 갖추고 넘어가는 것이 좋은지, 사실은 되게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책 읽는데 되게 뭐 어느 정도 그러면은 아이가 좀 문해력을 갖추고 어느 정도 독해력을 갖추고 3, 4학년 되기 전에 해야 하나요? 이런 것들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재미있고 현실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꾹꾹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뵐게요. 책쌤이었습니다.